LH 투기 사태로 중단됐던 춘천 다원지구 개발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 재추진 계획이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신 알아봐드립니다 코너에서는 속초시에 들어선 강원 북부 교도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장점이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무허가로 인화성 고체를 저장한 지역 공사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공사 현장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에는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속초시 보건소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또다시 일상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처방전 발급과 신생아 예방접종 업무는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춘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계속 검출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14일 남산면과 동면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2마리 사체에서 ASF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지역에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건에 그쳤던 ASF 검출이 지난달부터 8건으로 늘었습니다. 강릉 시민행동이 지난 11일 새벽 권성동 국회의원이 머물렀던 술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으로 경찰에 신고된 것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시민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권성동 의원이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남자와 사진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성희롱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무허가 위험물질인 인화성 고체를 허가받지 않고 저장한 도내 공사업체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도내 공사장과 농공단지 19곳을 불시 단속한 결과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한 업체 2곳이 입건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사 현장에서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도 과태료 300만 원을 처분받았습니다. 강원소방은 대형 공사장의 화재 요인을 예방해 관계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춘천 다원지구 개발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LH가 최근 다원지구를 계속 추진지구로 결정했는데요. 다원지구 개발은 지난 2016년 사업 신청 이후 6년 넘게 아무런 진척이 없었죠. 네, 춘천시도 다음 달 중으로 강원도에 사업 심의를 요청할 계획인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춘천시의 마지막 개발지로 불리는 다원지구. 추진 주체였던 LH의 투기 사태가 발생하며 사업은 중단됐고 지난해엔 강원도의 개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며 자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실상 지난 2016년 사업 신청 접수 이후 6년 동안 악재만 겹치면서 아무런 진척도 없었습니다. LH 투기 사태 이후 추진 자체가 불투명했던 다원지구 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LH가 최근 국토부와의 논의를 통해 다원지구를 계속 추진지구로 결정한 겁니다. 다만 사업 규모는 다소 축소됩니다. 강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세대수 감축을 제시했기 때문인데 당초 5,396세대에서 500세대가량이 줄었습니다. 동래면 거두리와 신촌리 일대 54만 2,4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며 투입 예산은 약 2,300억 원입니다. 춘천시는 내년 1월 강원도의 재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엔 토지보상 협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일정을 조속히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상관계, 곧 이제 LH 강원지역본부하고 조속히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 재개를 두고 거주민들 사이에선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낙후 지역에 대한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쪽과 개발로 인해 생업수단을 잃게 된다며 반대하는 쪽으로 나뉜 겁니다. 우리 주민들은 환영합니다. 지금 매우 환영하고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에 피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거를 땅을 내놔도 팔지도 못하는 그런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굉장히 반기는 편입니다. 반대 목소리를 낸 주민들 중엔 정작 이득을 보는 건 수도권에서 온 투기꾼들이라며 거주민들에게는 돌아올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면에도 우리가 농지 지적해가지고 농지를 해가지고 농사 지어있거든요. 근데 그 땅은 살 수 없다고. 그래서 반대하는 거지. 사업 신청 6년 만에 재추진 동력을 얻게 된 다원지구 개발 사업. 주민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춘천시가 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사업 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강릉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코로나 긴급 특별 방역 점검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점검단은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과 목욕탕, 숙박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특히 사적 모임 제한과 접종 증명 확인제 준수 여부에 대해 안내하고 계도 기간 이후 위반 시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속초시 보건소가 당분간 일반 진료 업무를 중단하고 비대면으로 전환합니다. 이번 조치는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라 역학조사 등의 업무 증가와 방역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에 따라 처방전 발급과 건강진단 결과서, 신생아 예방접종 업무는 방문 전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할 방침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대신 알아봐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속초에 사는 주민께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의뢰해 주셨는데요. 네, 속초시에 들어선 강원 북부 교도소가 지역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박건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저는 속초에 사는 광민재입니다. 궁금한 것도 알아봐 준다고 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최근 속초에 교도소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선 혐오시설이라고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속초시에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저기서 얘기도 하던데 실제로 이게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강원 북부교도소 건립은 지난 2007년 속초 지역사회에서 처음 공론화됐습니다. 주민들 간의 갈등을 뒤로하고 지난해 공식 개청했습니다. 수용 규모 500여 명가량으로 속초와 고성 경계 지역인 장천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찬반 논란을 뒤로하고 개청 1년을 맞은 강원 북부교도소, 과연 지역엔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대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가 강원 북부교도소에 요청해 받은 자료를 보면 교도소 내 물품 구입이나 공사 등 각종 계약 2,600여 건 중 81%가 속초 지역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금액으로는 28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지역 인재 채용의 경우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약 10여 명이 고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속초시는 면회객들로 인한 지역 소비도 차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내의 총 계약 금액 35억 중에 28억이 속초 지역에 있는 업체에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교도소 유치 명분 중 하나였던 직원 전입으로 인한 인구 증가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초로 전입한 인원은 교도소 정원 177명 중 88명인 52%에 불과합니다. 3년마다 인사 발령이 나는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전입 비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전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청정 이미지를 가진 속초의 근무 환경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직원들의 전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 가족들의 전입 자체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속초시도 교도소 직원들의 전입을 위해 찾아가는 전입 신청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역 경제 측면에서는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인구 증가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지역 주민들께서 궁금하신 점을 저희가 이제 대신 또 알아봐 드렸는데요. 네.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카카오톡 아이디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서 물어봐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대신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신혼부부에게 결혼 비용을 조사해 봤는데 평균 1,000만 원이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스드메라고 하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이 해도 만만치 않은데요. 네, 이렇게 부담스러운 결혼식을 형편이 어려운 부부를 위해 무료로 올려주는 예식장이 경남 창원에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신신 예식장, 김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랑 신부는 지금 행복의 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바야흐로 행복의 문턱에 서서 행복을 약속하고 또 행복을 기대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알록달록한 페인트 칠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곳. 완전 무료라는 간판이 인상적인 신신 예식장입니다. 지난 1967년 문을 연 이곳에서 지금까지 14,000쌍이 화촉을 밝혔습니다. 서울과 강원도, 심지어 아르헨티나 등 곳곳에서 신신 예식장을 찾아왔습니다. 대표 91살 백낙삼 씨는 그동안 사진값만 받고 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2019년 사회봉사 공로로 국민훈장 성류장을 받고 그마저도 아예 받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총각 때 너무 못 살았어요. 아주 참 굶기도 많이 했죠. 많이 굶었어요. 나처럼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고 애 태우는 분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들 결혼식 시켜드리고. 백 씨는 길거리 사진사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무료 예식장을 열었습니다. 드레스는 부인이 발품으로, 예식장 의자는 독지가의 후원으로, 헤어 메이크업은 유능한 교수가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7쌍이 식을 올리던 때에 비하면 뜸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신신 예식장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덕으로 이렇게 건강하지 않나, 90이 넘어도 지금 이렇게 건강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즐겁게 산다는 게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지난달 사회의 귀감이됨을 인정받아 LG 의인상도 받은 백낙삼 씨. 그의 바람은 더 많은 사람이 신신 예식장을 찾아 행복해지는 겁니다. 92 되잖아요. 100세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100세까지 할 작정입니다. 또 100세 되면 안 죽으면 또 더 할는지도 모르죠.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릉시가 14일 스킨스쿠버 명소인 사근진 인근 해중공원에 경장갑차 등 폐군수품 4종을 수중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해중공원에는 폐선박 2척과 인공 어초 등이 설치돼 있어 스킨스쿠버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내년 해중공원에 대한 홍보와 함께 문화축제 일환으로 수중 촬영 공모전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양구군이 박수근 미술관에 자연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근 미술관 앞에 마련되어 있는 체험관은 곤충 등 자연 생태를 볼 수 있는 생태 놀이터와 자연 학습장, 쉼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양구군은 박수근 미술관이 예술 전시와 함께 어린이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구읍에 1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양구군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건설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등 모두 216억 원을 들여 오는 2024년까지 양구읍 일대 8,000제곱미터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공공주택은 영구임대 20세대와 국민임대 80세대로 구성돼 저소득층 등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태풍 피해로 통행이 제한됐던 속초 바다향기로 외용치 구간의 복구 공사가 완료되면서 15일에 재개방됩니다. 속초시는 지난 8월부터 사업비 9억 5천여만 원을 투입해 바다향기로 태풍 피해 복구와 안전성 개선 공사를 실시해 기초 보강과 시설물 재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속초시는 콘크리트 부실 시공과 관련해 호텔 롯데 측에 복구 공사비 청구 소송을 이달 중에 제기할 방침입니다. 삼척시가 산불 방지 대책 본부 운영 기간을 내년 1월 말까지로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진화대와 유국감시원, 산불 진화 임차 헬기도 연장 운영할 방침인데요. 삼척시는 이와 함께 광동댐과 초당, 마차리 등 헬기 담수지 4곳의 결빙 방지 장치도 지속적으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